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뭐 다 알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심화적인 내용이나 고등 내용 이런 거 좀 관련 있는 것만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을 분류할 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순물질은 말 그대로 뭐야? 순수하게 한 가지 물질, 그치? 한 가지 물질을 얘기하는데 순물질도 원소하고 화합물로 분리할 수 있죠. 원소는 너네 알다시피 뭐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 가지 물질, 순물질이고 화합물은 뭐죠? 이런 원소들이 보통 결합한 거 얘기하죠. 물인데 물이 한 가지 물질이니 두 가지 물질이니? 한 가지 물질이니까 순물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니? 오, 과산화수소거든. 얘도 원소들이 결합한 화합물, 순물질에 들어가. 그러니까 너네 물하고 과산화수소하고 원소가 똑같잖아. 구성 원소가. 그럼 이거 성질이 똑같니? 아니죠. 하나라도 뭐가 더 붙으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건데 골고루 잘 섞여 있으면 뭐야? 균일 혼합물. 불규칙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소금물은 어디에 들어갈까? 소금물. 균일이죠?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데 위나 아래나 맛이 똑같죠. 그리고 가라앉는 게 없으니까 골고루 섞여 있다는 거죠. 공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공기. 균일이죠. 공기에 뭐 질소, 산소, 막 여러 가지 기체가 골고루 잘 섞여 있죠. 과일 주스. 불균일이죠. 근데 뭐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보면은 밑으로 막 가라앉는 게 있죠. 불균일. 우유는 불균일. 우유 불균일이에요. 우유를 균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유는 좀 무거운 성분이 좀 가라앉아 있고 가벼운 성분이 좀 떠 있어서 우유 먹을 때 겉표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흔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불균일.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순물질들은 어떤 성질, 그러니까 뭐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이런 물질의 특성들이 한 가지 물질이니까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니? 일정하죠. 한 가지만 나타나죠. 근데 이제 혼합물들은 뭐 녹는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뭐 밀도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으니까 막 불규칙하게 나타나죠. 뭐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자, 뭐 한 번씩 배웠으니까 다 기억들 하실 거고. 자, 그런 내용들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특성이 나오는데,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뭐야?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죠. 어떤 것들이 있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어는 점부터 어디 있을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그 다음 밀도, 용해도. 뭐 이런 등등이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 밀도 구하는 식 어떻게 되니? 요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자주 나와요. 부피분의 뭐야? 질량. 이런 밀도가 크다 그러면 질량이 크다는 거니까 가라앉는다 뜬다. 가라앉죠. 그 다음에 용해도
용해가 뜻이 뭐죠? 그죠? 얼마나 잘 녹냐. 네? 용해도 잘 녹는 정도. 근데 용해도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고체들은 잘 녹아요? 잘 못 녹아요? 잘 녹죠? 근데 기체는 조금 다르죠. 기체들이 이번에 물에 녹은 게 뭐 탄산음료 같은 게 있죠. 기체들이 녹을 때는 온도가 낮아야지 더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압력은 어떨수록 높을수록. 기억해? 그리고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은 다 알죠? 알아? 물어볼까? 진짜?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고, 그다음 밑에 3번에 보면 물질의 구성이라고 해서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다 한번 얘기했죠? 고민이는 늦게 왔으니까 오늘이나 뭐 다음날 한 1시간 정도 영상 찍어놓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는 게 좋겠지? 오늘 할래? 다음날 할래? 뭐 같이 한다고? 선생님? 다시 나와야 되는데 같이 같이 한다. 생각해봐. 자,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온들을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었고 결정이 뭐니 결정? 보통 고체들의 결정이라 그래. 결정. 그래서 그 결정에 보면 뭐 이온 결정 있어요. 이온 결정은 이온들이 결합해서 고체가 됐다는 얘기고, 금속 결정. 금속들 얘기하는 거야. 금속 고체.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라고 해서 뭐 얼음 같은 거 어떻게 돼? 분자들, 물 분자들이 결합해서 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 결정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 추가 설명을 좀 줄까? 자, 보세요. 다른 거는 너네가 다 알 거고. 자, 결정에 뭐가 있다고? 우리 나온 것 중에 이온 결정. 그 다음 또 뭐 있어? 금속 결정. 그 다음 분자 결정. 그 다음 원자 결정.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 조금 자세하게 좀 가르쳐 줄게요. 처음 나오니까. 결정이 쉽게 얘기해서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온 결정이 뭐 대표적인 거. 이온 결합되는 거. 염화나트륨 같은 거. 소금 얘기하죠, 소금. 얘는 나트륨 이온하고 뭐가? 염화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지. 너네 다 안다는 가정하에 쉬운 것들은 넘어가니까 모르겠으면 얘기해야 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그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럼 얘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전기 띠면서 붙어 있어요. 그럼 얘가 붙어 있으려는 힘, 정전기적 인력 들어가는 거. 너네 끌어당기는 힘이 뭐라고? 인력. 미는 인력. 청력.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가 플러스 전기, 얘가 마이너스 전기니까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를 녹이려면 녹는 온도를 뭐라 그래요? 녹는 점. 근데 녹인다는 거는 뭐야? 고체가 이렇게 있을 때 불 가지고 가열해서 입자 운동을 활발히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녹이는 거지. 아니? 액체로.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불을 많이 가열해줘야지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지? 그럼 금속은? 금속
너네 알고 있는 금속이 뭐 있어? 철학과? 응. 철이 있어. 이런 거를 금속 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철은 불 가지고 가열하면 잘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지. 그럼 금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녹는 적이 높을까? 왜 떨어뜨리기 힘들까? 이거 여기로 빼볼까? 여기로 빼볼까? 자, 금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결정은 이해가 되잖아.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얘를 가열해서 떨어뜨리려면 열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금속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요. 근데 왜 불 가지고 많이 가열해야지 얘가 액체로 녹을까? 얘도 무슨 인력이 있다라는 거죠. 입자들 사이에, 그치? 그런데 금속은 이렇게 원자가 있을 때 금속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들이 있는데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말에도 표현이 돼 있듯이 뭐야? 전자인데 자유로워. 그러니까 보통의 전자들은 이 원자 안에서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 금속에 있는 전자들은 여기 원자와 원자 사이를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선생님 지금 2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이 전자들이 요 금속 원자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요 금속 원자들의 결합을 유지시켜요. 예. 그럼 이제 가열했을 때 이 전자들이 이 결합을 막 유지시키니까 이 결합을 끊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응?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금속 원자에도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알루미늄은 몇 번이니? 13번이죠. 응? 이 안에 양성자 13개가 있고 전자가 13개가 있죠. 첫 번째 껍질에 불,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세. 그래서 28차고 남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 아, 또 졸려? 아시는 좀 많이 좋구만. 원자과 전자 3개지. 그럼 니네 요 자유전자는 보통 요 맨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튀어나와서 금속의 자유전자가 노동돼요.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가진 않죠. 니네 원자에서 이 전자들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커지죠. 이거 들어봤니? 아니 못 들어봤니? 얘네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많이 배우긴 했는데 보세요. 원자핵이 있어. 그럼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있잖아. 얘네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자들이 존재 못해요. 껍질에서 돌아다녀. 근데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달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커지고요. 안쪽이 에너지가 작아요. 전자들. 그럼 너는 에너지 작은 게 안정할까? 큰 게 안정할까? 작은 게 안정해. 너네도 에너지가 막 몸에 넘치면 어떻게 돼? 네? 막 뛰어나도 막 그치? 뛰어다니고 사고 치지. 무슨 사고 쳤어? 네?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불안정해져.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해. 그러면 봐봐. 요 안쪽에 있는 전자는 안정해.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지지. 그럼 불안정한 애가 어떻게 될까? 튀어나가겠지. 안정한 애가 지가 튀어나갈까? 안정한데 왜 튀어나가? 그치? 불안정하니까 튀어나가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금속에서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이 보통 튀어나가서 자유전자가 돼서 이 금속들의 결합을 유지시켜줘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전자가 결합을 유지시키니까 녹는 온도가 높은 거야. 응? 그리고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까 보자. 전자가 이 껍질에서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있어요. 공간이 있으면. 그럼 전자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흡수해야죠. 에너지 흡수. 왜?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그치? 그럼 내려갈 때는 에너지 방출. 그래야지 에너지가 작아지죠. 이해됐나? 그래서 전자가 옮겨가는 거를 전자전이 한다고. 전이 옮겨간다. 그래서 옮겨갈 때는 에너지 흡수나 방출할 수 있는데 니네 2학년 때 저거 배웠죠? 원소들마다 그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배웠니? 그때 전자가 만약에 올라갈 때는 흡수선이라는 게 나타나고 내려갈 때는 무슨 선? 방출선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이 간격을 지금 다르게 그려놨지. 그치?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죠. 눈 안 떠? 눈 안 떠?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러니까 이 전자가 안정해지려고 자꾸 내려가. 내려갈 때 이 에너지 차이가 어때? 다르죠? 다르니까 그 선이 다르게 찍히는 거야. 아, 이거 할 거 되게 많아서. 니네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을 무슨 광선이라 가진다. 여기다 쓴다? 여기 밑에 보이나?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 있니?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있죠. 유진이 무슨 색깔이 가장 좋아? 너 졸아서 보여줘. 보라색? 왜?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이 선생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약간 변태 아니냐? 농담이고? 농담은 보라색이 약간 그 금은보화 뭐 이런 색깔이 돈 좋아하는구나. 그치? 자, 빨주노초 파는 거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그럼 너네 이 빨주노초 파는 거 중에 빛도 파동이거든. 물리할 때 배우니 파동인데 보라색이 진동을 많이 해요. 빨간색이 진동을 조금 하고. 그럼 누가 에너지가 더 클까? 보라색이 봐봐. 진동을 빨리 하면 에너지가 크겠죠. 진동을 천천히 하면 에너지가 작겠지. 그래서 보라색이 에너지가 큰 거야. 빨간색 쪽에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봐봐. 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리고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죠. 그럼 얘가 에너지가 어때? 더 크죠. 그 요때 방출되는 빛이 에너지 큰 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얘보다는 어때? 에너지가 작지. 그럼 에너지 작은 쪽에 이렇게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게 원소들마다 이렇게 전자 전이하는 게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선이 다 제각기 막 나타나.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알겠어? 그리고 니네 눈에 안 보이지만 자외선하고 적외선이 있지. 왜 이름이 자외선인지 알니?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죠.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해.
그러면 자외선은 보라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적외선은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그러죠.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그러지. 그럼 적외선은 에너지가 더 작은 거야. 가시광선. 응? 응. 뭐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면서 찍혀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올라갈 때는 흡수한다며요. 그럼 흡수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불안정해지지. 그래서 원자 안의 전자들은 가능하면 내려가려고 해요. 내려가서 빛이 방출되면서 그 방출된 빛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죠. 대강 원리는 이렇게 돼.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이제 고등학교 할 때 가르쳐 줄 거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금속은 이 자유전자 때문에 녹는 점이 좀 높고요.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얼음 같은 거. 물이 분자죠? 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금속이 공유결합한 거. 그 분자들이 결합하고 있는데 얼음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물 분자가 있으면 여기 또 물 분자가 있지. 물 분자. 그럼 물 분자끼리 서로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결합하고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물 분자는 좀 특이하게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수소결합 들어봤어요? 그런 거 못 들어봤죠. 그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명칭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물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얘를 끊어주면 어떻게 돼? 물로 녹는 거지, 그치? 이런 게 분자 결정이고 원자 결정은 다이아몬드가 너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있니? 그 원자 결정은 한 개 원자로 이루어진 결정. 그러니까 탄소가 막 결합하고 있어. 자, 이런 결정들을 얘기하는데 녹는 점이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을 거예요? 누가 가장 녹이기가 힘들 거예요? 선생님 써준 예로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녹이기가 힘들 거예요? 다이아몬드. 얘가 1등이야. 원자들이 결합하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탄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으로 그리는 게 이게 공유결합이거든. 전자를 같이 쓰면 탄소끼리 막 서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끊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 녹아요. 물을 예를 들면 물은 어떻게 돼 있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이렇게 붙어 있지. 근데 얼음이면 어떻게 돼? 요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에 얘 인력을 끊어주는 거야, 녹이는 게. 얘는 끊기가 쉬워. 근데 너네 이거 수소하고 산소 공유결합하고 있잖아. 얘를 끊을 수 있을까? 얘는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이게 전부 다 이거야.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끊으려면 열을 굉장히 많이 가야 돼. 그래서 얘가 가장 끊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녹는 점이 높은 게 누굴 거 아니야? 이 중에. 대충 찍어봐. 누가 좀 셀 것 같아? 이온 결정. 얘가 9번째로 녹는 점이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지. 그럼 얘도 끊기 힘들어. 그 다음 금속. 얘가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유지하지. 그럼 얘하고 떨어뜨리려면은 얘도 조금 힘들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얘는 어때?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얘를 끊는 건데 얘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점수를. 그래서 이것도 참고사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결정 처음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해줬고 다음 점으로 넘어갈까요?
잘했네. 어휴, 너무 있어가지고. 더 졸려? 이거네? 나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아, 지금 쉬면은 너네 2시에 끝나잖아. 지금 쉬면은 쉬어야 돼? 자, 조금만 더 하고. 자. 쉬어도 계속 쉬고 싶죠? 네? 야, 그럼 하고 왜 다녀? 왜 집에서 쉬면 되지? 엄마가 나가랬지, 그치? 엄마가 하는 거서 근데 학원 다닐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응? 선생님은 연애만 할 때 돈도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응? 저기 뭐야, 학교 가면은 학교 갔다가 이제 뭐야, 인간 같은 걸 좀 보던지. 근데 선생님 때는 인간 같은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학교 공부로 거의 했죠. 요즘은 너네 무료 인강도 되게 많은데 안 보지? 예전에 봤어? EBS는 당연히 무료고, 그지? 뭐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은 또 돈 내고 봐야 되고, 그지? 너는 EBS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EBS 강의도 좀 보세요. 자, 뒷장에 보면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나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의 방향성 그래가지고, 자, 정반응하고 역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말에 전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정반응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해서 A, B라는 물질이 됐어. 여기 정반응이야. 그럼 역반응은 뭐냐면 A, B가 더블로 분해해서 다시 A하고 B가 돼. 이게 역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정반응만 보통 배우거든. 근데 얘가 거꾸로 분해되는 역반응. 그때 가역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인데 한자가 많아. 한자는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역반응. 그래서 A하고 B가 반응해서 A, B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물질은 역반응도 가능해서 다시 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응도 하고 역반응도 할 수 있는 이런 반응은 가역반응. 그래서 책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나? 밑에 뭐 사진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가역반응의 대표적인 거 여기다 쓰자. 쓸게 많아서. 자, 거기에 보니까 N2O4 요거 이름 어떻게 읽을까? 산소가 몇 개야? 4개. 4 산화 질소가 몇 개야? 2개지? 2질소. 이렇게 읽으면 돼. 4산화 2질소. 얘 색깔이 있는데 얘 기체인데 얘 무색이에요. 그 다음 옆에는 뭐가 나왔니? NO2가 나왔죠? NO2. 이건 어떻게 읽을까? 그렇지, 2산화질소. 근데 얘가 색깔이 있는데 적갈색. 적갈색이 무슨 색깔이니? 빨간색하고 갈색이 좀 섞여 있는 거야. 약간 갈색 비슷하게. 그 사진에 있는 거 같지? 둘 다 기체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시험관에 사산화 이질소를 넣어주면 얘네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로 막 바뀌어요. 그럼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산화질소가 생겼지. 그럼 얘네들이 또 지네들끼리 반응해서
사사나 이질수로도 바뀌기도 해. 그래갖고 얘는 어때? 정반응도 할 수 있고 역반응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뭐라 그래? 가역 반응.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자. 잘 봐. 이거만 좀 시켜봐. 반응물하고 생성물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맞아야 되죠. 정반응을 할 때는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 역반응을 할 때는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 이해됐나? 질소 두 개인데 하나네? 그럼 얼마 붙여야 돼? 2 붙여야 되죠? 산소 4개, 산소 4개. 맞네? 그럼 이 반응식에서 보면은 사산화 이질소 한 분자가 반응하면 이산화질소 몇 분자가 생성이 돼? 2분자. 그럼 거꾸로 하면 이산화질소 2분자가 반응하면 사산화 이질소 한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실험에 맨 처음에 그 그림이 그 등분바닥 플러스 그 그리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비커로 할게요. 자, 비커에다가 이 2가지 기체를 다 넣어줬대요. 근데 얘는 색깔이 없고 얘는 젓갈색 띠지. 그럼 약간 젓갈색을 띠겠죠? 얘 때문에. 그지? 근데 여기다가 온도를 낮춰줬대. 첫 번째. 온도를 낮춰줬대. 그 온도를 낮춰주면은 거기 요거까지 온도를 낮춰줬더니 지금 그 플라스크 안에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게 옅어졌지. 그러면 젓갈색이 옅어졌다라는 거는 젓갈색 나타낸 애가 얘잖아. 그치? 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다는 거지. 그럼 얘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정반응을 많이 한다? 역반응을 많이 한다? 그치, 역반응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물질은 특이하게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을 더 잘할 때가 있고 역반응을 더 잘할 때가 있거든. 근데 온도를 낮췄더니 젓갈색이 연해졌다? 얘가 줄어들었다. 그럼 이렇게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반응이 많이 일어났다. 다른 말로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온도를 높이면 그 실험에서 온도를 높였더니 젓갈색이 어떻게 됐니? 진해졌지. 그럼 젓갈색이 진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진해졌다는 얘기는 사산화 이질소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났다? 정반응이. 그치? 얘가 얘로 많이 바뀌니까 젓갈색이 점점 진해졌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이 봐봐. 모든 물질이 이렇게 가역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역 반응하는 물질 중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을 더 잘할 때도 있고 역반응을 더 잘할 때도 있고 이런 걸 이제 가역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네들 좀 지겨운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쉬자. 이번 시간 근데 거의 끝날 때 돼가지고 몇 분 줘? 알았어. 자, 봅시다. 뭐야? 궁금했는데요? 자, 불이 좀 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그럼 비가역 반응은
뜻이 뭐야?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연소 반응을 보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을 연소시킨대요. 메테인이 CH4 연소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죠. 그럼 연소 생성물이 뭐가 생길까? 이산화탄소하고 뭐 물, 물론 가열하니까 수증기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다시 메테인하고 산소로 다시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비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역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실험이 나온 거고. 자, 그때 밑에 보면은 이제 저기 화학 반응에서 열 에너지의 출입이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을 한번 배웠으니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한번 들어봤을 텐데 발열이 뭐니?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죠. 흡열은 흡수돼.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오늘 첫 수업이라서 자꾸 물어보는데 내용은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하세요. 가능하면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수업할 때 좀 어렵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강 좀 잡아주세요 하면 선생님 보강 잡아줄 테니까 그렇지? 말하기 그러면 카톡에 담겨요. 네? 자, 열 에너지의 출입. 출입이 이제 들어오고 나간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맨 처음에 발열 반응.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A하고 B가 반응했어. 그래서 A, B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얘가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면 얘네 물질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방출이 되는 거지. 그럼 열이 방출되면 얘네가 반응하는 주위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가 반응하는 여기를 계라 그래, 계. 그러면 반응하는 계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 옆에 주위는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도 거기 나왔나? 얘도 나왔구나. 중화 반응이라고 들어봤니? 중화 반응 들어봤어? 이게 뭐야?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것을 중화 반응이라는데 그래서 산하고 염기하고 섞어주면은 중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중성화 시킨다 해서 중화 반응. 근데 이제 나중에 산염기 자세하게 배울 텐데 산의 대표적인 물질이 HCl이 있어요. 요거 이름 뭘까? 얘가 이름이 두 개인데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그러고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그 다음에 NaOH 얘는 이름 뭘까? 수산화 합조.
이제 수소나트륨 고체예요. 하얀색으로 된 고체인데 얘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어. 그러면 염산하고 수소나트륨 수용액 반응하면은 얘가 이렇게 물속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거든. 금속이니까 양이온, 비금속이니까 음이온. 선생님 얘 수소 비금속인데 양이온이에요? 얘 수소가 항상 달라. 수소는 그 주기율표에서도 어떻게 돼? 비금속인데 금속 쪽에 지원자가 있지.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인데도 이온이 될 때는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놈이고,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둘이 붙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지? 물 되죠. 중화 반응 한번 배웠구나. 그래서 중화 반응할 때는 물이 만들어지거든. 물은 중성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배울 텐데 산이라 그러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면 산이라 그래. 배웠니? 오, 그래. 그리고 염기성 용액이라 그러면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요거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그러거든. 얘가 나오면 염기성. 그러면 산에는 수소 이온이 있고 염기에는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둘이 중화 반응시키면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리고 남는 물질 NaCl이 남겠죠. 중화 반응할 때 물 말고 남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염 중에는 물에 녹는 염도 있고 물에 안 녹는 염도 있어. 거기서 물에 안 녹는 염이 앙금이야. 아까 전에 거. 그런데 이 중화 반응을 할 때 열이 발생해요. 이때 발생하는 열을 무슨 열? 중화열.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거는 얘네가 중화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이니까 열이 방출이 되네. 그럼 주위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비커를 만지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런 중화 반응이 대표적인 가열 반응이고, 그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에너지 그래프 한번 보자. 그래프는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 반응이 진행될 때, Y축 에너지. 에너지를 나중에 화학에서 엔탈피라고도 얘기하거든.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엔탈피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열이 방출된대. 열도 에너지지, 그치? 그러면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일까? 방출됐어. 그럼 A하고 B 반응하는 물질이 에너지가 더 큰 상태에서 A, B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했나?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밖에 종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같이 뭐 연소 반응, 뭐 액화, 뭐 고체 용해 반응, 뭐 이런 게 있는데, 액화는 한번 볼까? 이번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 되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 고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죠. 요거 이름은 다 알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얘는 그래서 요거는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전부 다 가열해줘야 되는 거야. 가열한다라는 거는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열을 흡수해야지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열을 흡수하니까 발열이야 흡열. 열을 흡수해야 된다니까. 흡열이지 흡열. 그치? 요거는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이렇게 바뀌죠. 또 열을 흡수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렇지? 그리고 거꾸로 액화, 응고, 요거 승화는 냉각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차가워진다는 얘기니까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한다. 방출하니까 무슨 말이야?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발열 반응,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흡열 반응은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럼 열을 흡수하면 뭐야? 글씨 써 있어? 자, 열을 흡수하면은 요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열이 뺏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자, 대표적인 책에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로 할까? 질산 암모늄의 용해 할까? 용해가 뭐라 그랬지? 녹는 거, 물에 녹는 거.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물에 갖다 녹일 때는 열을 흡수해요. 그럼 열을 흡수하니까 비कर 만지면 어떨까? 차가워지겠죠. 이런 게 뭐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 에너지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죠.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보면은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클까? 생성물이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반응물 CD보다 생성물 얘가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머리는 않죠? 괜찮아? 알았어, 빨리 끝내줄게. 좀 그러지 마. 괜찮아? 핸드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델타 H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델타 H가 이거야. 엔탈피, 에너지.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어주고, 앞으로 요 물리나 화학에서 이거 델타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뜻이 뭐지? 변화량. 다 알고 있네. 그럼 엔탈피 변화량, 즉 에너지 변화량. 그럼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변화한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요만큼이 또 어떻게 된 거야? 변화한 거죠. 근데 변화한 게 좀 다르죠. 얘는 방출한 거. 얘는 어떻게 돼? 흡수한 거. 그러면 에너지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으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야. 에너지. 그러니까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에너지가 늘어났죠. 그럼 엔탈피 변화량은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오늘 첫날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영상은 일단 끄고